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남자 주인공의 얼굴을 딱 보고요. 또 여자 주인공의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언어 메시지는 들을 수가 없고요. 청각 메시지는 지금 차단된 상태고 오로지 이제 시각 자극으로만 이 사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딱 보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박한우 교수님, 지금 이 커플이 어때 보이세요? 서로 적대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분위기가 심각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같죠, 그죠? 이혼이라도 할 것 같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시각적으로도 어떤 상당한 메시지를 읽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뭐가 있길래 많은 영향을 미치냐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주인공, 남자 주인공의 미간에 미세한 주름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눈동자 위치가 다르죠? 그리고 태도가 달라요. 바로 이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왜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결국은 여기에 감정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감정을 가질 때 우리 얼굴의 미세한 주름까지도 바뀐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감정이 좋지 않은데 뭐 어떤 눈동자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이 뭐 편안하게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통에 있어서 언어가 아니라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사진은요, 핀란드의 알토 대학에서 심리학 연구팀이 동양인, 서양인 이렇게 섞어서 한 700명 정도를 반복 실험을 했는데요. 결과가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어요. 이거 뭐냐면 감정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심층 인터뷰를 해서 물어본 거죠. 당신이 분노했을 때 당신의 신체 중에 어디가 에너지가 모이고 뜨거워지느냐, 아니면 차가워지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니까 이제 이렇게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분노할 때가 있으시죠? 혹시 노광택 선생님 분노하실 때 있으세요? 많이 있죠. 근데 분노할 때 어디가 좀 열이 나고 뜨거워지는 것 같으세요? 머리 쪽이 많이 이제. 그렇죠. 네. 네. 얼굴이 막 불그락 푸르락 해지죠. 네. 그리고 막 심장도 막 펌프질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사실은 뭐 카메라맨들이나 영화를 만드는 분들이 뭐 이런 심리학적인 것들을 연구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카메라맨이 얼굴이 아니라 눈동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 한 곳을 클로즈업을 딱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신체 부위를 보고 이 사람의 감정 상태가 지금 현재 분노했다 이걸 알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네, 주먹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중립이 검정색이죠. 온도로 따지면요. 제가 마우스를 하나 꺼내야 되겠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중립이 지금 0에서 붉은색으로 갈수록 따뜻해졌다가 이제 노란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가장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심장과 눈과 마찬가지로 손끝이 굉장히 뜨거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저도 가끔 화났을 때 설거지하면 설거지가 굉장히 시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런 게 아닐까. 뭐 TV 볼 때도 눈에 불이 나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분노 상태다. 그리고 공포 상태일 때도 보면 심장에 가장 열감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상체에도 열감이 동반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꼭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길 가다가 혐오스러운 장면을 보면 이게 구역질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식도 쪽에 에너지가 좀 집중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행복은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슬플 때도 보면 눈, 목, 가슴 쪽에 열감이 있고요. 깜짝 놀랄 때 눈이 가장 뜨겁습니다. 네, 우리가 놀랄 때 눈이 아무런 변화 없이 놀라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리고 중립일 때는 요거는 이제 잠잘 때인 것 같아요. 보통 잠잘 때는 체온이 약간 떨어지면서 이완이 되고 우리가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쉽게 잠을 못 드는 이유가 체온이 안 떨어져서.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노했을 때 혹은 화가 났을 때도 금방 이제 잠에 잘 들 수가 없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불안할 때도 역시나 이제 심장 쪽 굉장히 열감이 높죠. 사실은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해마다 10월이 되면 대한민국 정신과는 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수능. 그렇죠. 11월에 이제 수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정서와
학습도 굉장히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 제가 뒷부분에서 이제 뇌, 뇌하고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무튼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고 불안한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상 반응인데, 이것이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 이제 불안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입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알아놓더라도 시험을 치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요즘 굉장히 정보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와서 신경안정제 처방을 굉장히 많이 받아간다라고 들었습니다.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면 이런 것들을 약을 먹지 않고 좀 조절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랑할 때요. 여러분들 지금 사랑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다들 음소거를 해두셔서 안 들리나요? 네. 사랑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가끔 왜, 사랑하면 막, 얼굴에 혈색이 돈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실제 사랑할 때 얼굴, 가슴, 오장육부 이쪽에 에너지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아마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밀가루 수제비 한 그릇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감정적으로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아무리 좋아하는 꽃등심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찾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우리 감정이 어떤 신체 에너지와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또 여기 보시면 창피할 때 눈의 에너지 굉장히 집중이 되죠. 여러분 좀 그런 느낌 가지시나요? 만약 예를 들어 뭐 다 커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렸을 때 길 가다 이렇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굉장히 창피할 때 오히려 눈의 에너지가 집중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칭찬받아서 자부심을 느낄 때도 얼굴과 가슴 쪽에 에너지가 집중이 되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우울증 한번 보시면은 중립은 그러니까 심장이라든지 오장육부, 우리 신체 에너지 이쪽에 뭐 다시금 안 되겠죠. 여기를 제외하고는 손끝 발끝까지 에너지가 굉장히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난리지만 이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지금 떠다니고 있거든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다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의 자가 면역력이 다 해결을 해주는데 이렇게 온도가 떨어질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순환의 사이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특히 이제 저도 젊었을 땐 좀 그랬는데 손발이 여성들은 차가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온찜질도 하고 침도 맞고 뭐 약도 먹고 그러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뭐 노폐물의 배출이라든지 뭐 산소 공급이라든지 영양소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 사이클을 제대로 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병이 악화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우울할 때는 질병에도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우울증 걸렸다고 해서 다 뭐 병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동일한 상황에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행복할 때는 이제 온몸이 따뜻해지죠. 손끝 발끝까지. 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최적화되는 상태가 바로 행복을 느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행복해지시면 되는데 행복이 좋대요 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누가 못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플러스 알파를 드리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 예를 들어서 뭐 행복할 때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행복을 너무 행복하니까 뭐 즐겁게 사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불행한 날, 힘든 날, 아픈 날 이런 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화가 나는 날. 뭐 아침에 뭐 급하게 약속 장소 가는데 접촉사고가 났다. 그럼 뭐 그 자체로도 막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화가 나면 이런 분노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런 말을 떠올리면 됩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참 다행이야. 감사거리, 다행거리를 찾으면 적어도 이런 분노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행복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같은 열감인데 그럼 분노의 열감과 행복의 열감은 어떤 차이가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럴 때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체계 자체가 이제 완전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노나 공포 이럴 때는 뭐 예를 들면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로 나와서 그게 일종의 독이잖아요. 근육도 뭉치게 만들고 그죠? 소화불량도 만들고 그죠? 뭐 이렇게 만드는
근데 이제 행복할 때, 사랑할 때 이럴 때는 도파민이나 엔돌핀이나 뭐 세로토닌 같은 평화의 호르몬이나 뭐 그죠? 네, 동기부여를 하는 도파민이나 그죠? 기분 좋게 하는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아무튼 인간은 감정에 따라서 온몸이 반응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단순히 감정 상태에 따라서 변화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이제 하트메스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심장, 감정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는 곳인데 우리 뇌에서는 이제 뇌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심장에서도 파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작은 원, 큰 원이 있는데요. 심장에서도 나오는 전기장이 두뇌보다 여기 보면 100배 강하다고 돼 있죠. 그리고 자기장의 강도는 5000배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감정 상태일 때 심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네. 저 예전에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시면 그 공유가 그 여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심장이 쿵, 뭐 하루 종일 진짜지 했다 뭐 이런 그 대사가 나오는데 심장이 쿵. 그러니까 어떤 감정일 때 심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렇게 그래프 아래서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전에 그 박한우 교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5명은 되고 6명은 안 되느냐 뭐 이거 올리신 적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댓글도 다른 적이 있는데 에드워드 홀의 퍼스널 스페이스 개념을 보면 친밀거리 개념, 개인적인 거리 개념이 나옵니다. 친밀거리 45cm라고 하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게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작은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거리,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1.2m 정도 되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 이게 바로 이제 개인적인 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밀 거리와 개인 거리 안에 들어오는 사이는 누가 있을까요? 이 거리를 허용하는, 생판 모르는 남한테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밀 거리는 부모 자녀 관계, 연인 관계, 부부 관계, 아주 친한 사이. 그죠? 그리고 1.2m 내에는 보통 이제 가족 관계 포함해서 직장 동료, 그죠? 함께 주로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이 정도 공간은 허용을 하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 상태가 상대방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적으로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낍니다. 그냥 feel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5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온몸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는데 엄마 아빠가 조금 싸우셨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딱 들어오면 안 싸운 척하고 각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아이가 현관문 열고 딱 들어오면 오늘은 왠지 분위기가 어떻죠?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심지어 굉장히 잘해줄 때도 여러분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거의 흡수한다.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 기저귀 찬 어린아이도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 아이의 소변 검사를 했을 경우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인지가 아니라 감각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가정 환경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